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입니다. 와이프와는 동갑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결혼 전에 와이프는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가졌고 이내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이 안쓰러워 개인 PT도 150만 원을 들여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출산한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종종 늦은 시간에 귀가하곤 했는데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의심은 하였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서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를 기다리며 멍하니 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키스마크는 잘 가려라 는 말을 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생각할 틈도 없이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소리를 쳤고 곧바로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치듯 사라졌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술도 안 먹었다는 아내에게선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슬금슬금 가길래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허망한 소리만 하며 전화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 장모님 전화를 받고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대기업 2교대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에서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 애를 돌보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서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도 재우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며 거짓말이겠지만 아내가 2교대를 하니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큰 소리 내지 않고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는 것이 간혹 와이프가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그나마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인데 2살인 애한테 계속 TV만 보여주면서 혼자 놀게 하고는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날 술 먹고 들어온 후 저와 말다툼을 한 와이프는 집을 나가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티볼리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키스하고 신음하는 게 2-3시간은 찍혀 있었고 그 여자 제왕절개한 상처를 보고는 남자가 자기가 머리가 커서 자기 엄마도 제왕절개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래서 처가에 제가 본 것과 블랙박스에 녹음된 증거를 다 말했고 전화로는 안면물수하던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 아니 이젠 내 아들의 생물학적 엄마이기만 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더군요. 그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여자였던지라 저도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고 말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날로 아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참 대단하더군요. 결혼하기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친 건 약과고 양다리 걸친 남자 중 한 명한테 몇백만 원의 돈까지 빌렸는데 결국 양다리 걸친 걸 들켜서 그 남자한테 팽당한 후 퇴사하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거기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재산금융권에 손까지 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까지 있더군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아내랑 바람난 새끼도 알아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고 아내와 같은 회사에 7살이나 어린 놈이더군요.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놨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알고 보니 그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 않았었던 거였죠. 거기다 아이 태아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엔 아예 넣지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걸 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까봐 겁까지 났습니다.
살면서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돈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각자 돈 잘 모으는 걸로만 생각하고 생활비는 거의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00, 300씩은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내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을 74만 원어치를 샀더군요. 같이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었던 건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고 저희는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연놈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애기 아빠로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지 않고 자라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선 사연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 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항상 친구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건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는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더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그 여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에는 친구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빼고 노니까 재밌냐고,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락을 했으니까요. 역시나 또 싸웠습니다. 오히려 같이 논 다른 커플들만 민망한 상황이 되어 자리는 그대로 다 파했고 다들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며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참... 그 여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된 제 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본인의 시부모님을 무시하기는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판에 흔히 얘기하는 시댁?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화하지 않으셨고 할 말이 있으면 친구를 통해서만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한 말씀뿐이셨습니다. 그래도 애엄마인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어땠는지.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얼마나 엄마가 애를 안 보는지 애가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스스로 토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잘 놀고 있는 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서 한 번 안아주지도 달래주지도 않고 그냥 다시 TV 보러 가더군요. 참나 이게 애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제 친구가 한 말은 다 빼고 딱 제가 본 내용만 이 정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얼마나 더 가관이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가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이던 그 여자는 먼저 이혼 조건을 달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동행해달라던 친구의 부탁에 저도 같이 갔죠. 처음에 친구가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싶어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심지어 듣고 있던 법원에서도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눈이 돌았죠.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딴 여자와 3년이나 몸 부대끼며 산 친구도 친구지만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가 아이를 핑계로 이혼해서도 이것저것 얻으려는 모습은 정말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주변의 권유에도 미루던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육아를 거의 제가 했던 터라 저는 제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제 아이인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 절대 안 할 생각이었지만 집까지 찾아와서 눈물바람하는 어머니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친자 확인을 하였고 정말 천만다행이게도
이 아이는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연애할 때 그 여자는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전 미련하게 그 여자의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거기다 제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세 사람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 이르지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 여자가 했던 행동들, 법원에서 말 바꾸며 아이를 이용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던 행동들을 보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 행동 하나가 저 하나를 호구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내 아이, 내 부모님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협의혼을 하는 건 간통죄가 없어져서 단순히 헤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끊임없이 상담했고 블랙박스 증거부터 시작해 그 여자의 친구들을 통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은 재산 분할을 안 하고 위자료 대신 그 여자의 빚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고 협의한 것이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장은 회사로 날아갈 겁니다. 제가 직접 회사에 그 불륜 남녀의 사진을 붙이고 미련하게 시위를 하는 그런 것보다 그 여자와 상간남 앞으로 온 고소장이 회사에 등기로 도착하는 거죠. 그 둘이 회사에서 그 송장을 받았을 때 표정이, 그리고 법원 등기가 회사로 가서 받을 관심이 참 궁금하군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신 호구같이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그 여자의 인생을 하나씩 짓밟을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